30페이지 겸업. 이건 역시 뭐 주는 문제거든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만 알면 돼요. 6개. 6개만 알면 돼요. 일단은 보시면 겸업이라는 그죠? 이 지문이 나오면 쭉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설명은 별로 없고 보통은 6개 찾는 거니까 법인에게만,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더라? 상치까지. 그리고 6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행이 2개 있거든요. 대행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상담이 하나 있고, 중개업 관련된 내용, 중개업의 프랜차이즈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용역 알선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공매까지. 경공매까지. 그래도 요 6가지, 둘러 6개, 6개를 알고 있냐를 묻는 거니까. 자, 들어가 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중개업무 범위라고 하는 건 1번의 맨 밑에 왼쪽에 업무 지역 있죠? 지역은 원칙적으로 뭐다? 전국이고, 예외는 부칙 6조 이항의 개공을 했는데, 주어를, 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 등은 개공 소공은 이 중 보셨죠? 자, 그럼 개공이라 그럴 때 누구를 말할까요? 개공이라 하면 뭐라고? 개공은 그냥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하는 거 말이죠. 2개. 마구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 그러니까 개공 그럴 때,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죠?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요거죠. 모든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법인 아닌 개공은 이거. 법인 아닌 개공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거? 개인이죠. 법인 아닌 건 자연인이고, 개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라는 범위 안에 법인이 아닌 자 이분화시키면 법인 아닌 자는 개인이고, 개인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죠? 공유사 법인인데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면 부칙상의 개공이 추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개공은 혹은 법인 아닌 그럴 때 개인이라 할 때 개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칙상의 개공에게는 3가지 제한을 두죠. 일단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OX.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OX다. 오죠. 현행법상 신규 등록 이하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은 업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럼 다시 등록이 돼야 안 돼? 되죠. 신규 등록이 돼요. 폐업 후. 그런데 모든 개공은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해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지역적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맞죠? 전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개공은 그러면요. X죠? 왜? 부칙상의 개공은 지역 제한이 있으니까 어디로? 특광도로 제한되니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묻는 것만 좀 생각해요. 묻는 것만 모든인지 법인이 아닌지 자꾸 내가 물은 게 아니잖아요.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냐? 다 물었는데 그럼 그것만 이야기하지. 법인이 아닌 자는 꼭 문제의 포인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곰발바닥이 4개가 되면 곰발바닥이 4개란 말 아시죠? 곰 하면 장고에 악수 나온다면 이 바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생각해가지고 넘어가 자꾸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겠네. 답만 찾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없다?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어요. 그죠? 대신에 얘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이게 법인 아닌 개공은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법인 아닌 개공은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X지. 법인이 아니라는 말에는 개인이니까 개인의 범죄는 누가 포함된다고? 그죠? 저 얼굴을 눈을 딱 보면서 한 사람 다 대답해야 되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 세 가지를 빼면 개공이라 하든 모든 개공이라 하든 법인이 아닌 개공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 세 가지 파트만 이제 제한이 돼. 왜? 부칙상 개공에게는 제한을 두니까. 그죠? 이 세 가지 부분만 주어를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든가 말든가. 아셨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개공 등이라 할 때 이거 중개업의 종사자죠. 그 대표적으로 개공 등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있죠, 비밀.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비밀하고 금지 두 가지가 주어가 개공 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보통 경우 말고는 그냥 주어가 개공은 이라면 되는데 고용인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지 마. 그 둘 다 금지죠, 사실은. 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개공 등이. 그죠? 이러이러한 건 저 법조 30조. 요 규정된 건 하면 안 돼 있잖아요. 하지 말아 돼 있죠. 33조에.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 요거. 이것만 개공 등이고. 그럼 개공 소홍이 되는 건 뭘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그죠? 인장 등록에 관한 경우 대표적으로 개공 소공은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말고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자주 주어가 문제되는 건 요겁니다. 개공 등이 나올 거냐 소공이 나올 거냐 해가지고 요거 인장까지 주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요렇게. 자, 그래서 가면 자 오른쪽에 박스 있습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의 지역적 범위는 사무소 관할 특광도이지만까지 맞죠? 다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뭐 하면 가입하고 다음에 부분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모든 대상물에 대해 중개할 수 있다. X죠. 전국의 모든 게 아니고 정보망에 뭐 된 것만 공개된 관할구역 외 지역의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대상물 규정 삭제로 종별의 차이가 없다. 다만 지역농협은 특수법이 있는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지역농협은 뭐 만들까요? 농지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겸업 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있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법인 아닌 개공은 이렇게 됐죠. 법인 아닌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모든 업종의 겸업이 가능하다. 단 경매 업무는 누구만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할 수 있다. 즉 부칙상의 개공은 돼안돼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년 법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 14조 업무만 겸할 수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 외 업무를 겸업했을 때 등록을 만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중개업에 한해서 겸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뒤에 내용이 뭐냐면 특수법인 있잖아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란다? 특수법인 그러죠. 특수법인에게는 자 이렇게 OX로 대답하면 되는데 등록을 하지만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분사무소에 책임자 있습니다.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지만 14조 업무 있죠. 14조 업무에 대한 겸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OX죠.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법인의 업무 갑니다. 1번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 관리 대행은 되는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은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근데 이 대상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관리 대행이라 할 때 요건 상가주택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임대 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토지 창고 시설의 관리 대행도 불가죠.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입니다. 그러면 이거 컨설팅인데 컨설팅의 범위는 이용 개발만이 아니라 뭐다? 거래 상담도 돼요. 사고 파는 것도 상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매 상담 될까 안 될까? 돼요.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 매매 상담 될까 안 될까?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 매매 상담 돼 안 돼? 되죠? 일단 봐, 이거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냥 상담만 된다. 상담만. 매매 상담도 되고 이용 개발 거래 다 돼요. 그죠? 근데 매매 상담은 되는데 아까 개발 상담 있죠? 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개발업이 나와요. 개발 상담 되는데 개발업은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했죠? 제가 의뢰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그죠? 상담은 일반인, 그죠? 예,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3번에 중개업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업은 일반인에 금지되어 있죠. 따라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도 누구를 대상으로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3번에 개업 있죠. 개업을 떼고 읽으세요. 그러면 맞아 틀려요? 예, 시험이 나오는 게 주로 그거로 나와요. 개업을 떼고 누구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일반인으로 잘 바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정보 제공업 보입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업 이게 뭐라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거죠. 지정을 받아서 설치 운영되는 경우인데 그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그 감정원의 이 정보망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한방이라고. 근데 한방하고 직방이나 다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직방 다방은 부가통신망으로 그건 사설 정보망이에요. 국장의 지정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해하겠죠? 우리는 뭐야?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망 해가지고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겸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정보 제공업이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 우리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고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없는 업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 이거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에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 뭐라고? 정보망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구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중개업 경영 정보 제공업 중개업 경영 정보 제공업은 겸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질문이 뭔가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정보 제공업하고 이거 두 개 말이야. 법인이 겸할 수 있는 게 뭐야? 위에 거.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업 이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이거는요. 정보망이고 부동산 정보 제공업을 정보 제공업 있죠. 이 업종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정보망 한방이 한방. 한방은 뭘 한다고?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라 그래. 이해하겠죠? 예. 이거 영리 비영리? 비영리. 이거는 영리.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 비영리 사업이고 이걸 업으로 하는 자가 뭐랬지? 협회였죠, 협회? 협회에서 하는 이 비영리 사업으로서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협회는 성격이 영리 비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 사법인 아셨죠? 이게 협회고, 협회가 그 고유 업무로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라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 이렇게. 안 헷갈리죠? 네. 요 정보 제공업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바꿔놓으면 이거 같은 거를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건 중개업 경영 정보 제공업 프랜차이즈업이고,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분양 대행업입니다. 대상은요 상가주택, 주택 상가입니다. 토지 분양 대행이나 분양 건설업은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 분양업, 건설업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업의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건축물 분양 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그랬으니까 중개법인의 겸업 가능한 업종은 법률, 법령, 법령의 의죠. 법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알선업 그랬죠. 맞죠? 알선이나 알선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 도배업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 누가요? 법인이. 그럼 공인계사인 경우는 됐습니다. 됩니다. 알선과 제공의 표현에 주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넘겨보면 6번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줄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컷, 경매입니다. 공매 아니고 경매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업무 시, 이건 법률행위고 대리행위죠. 그리고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권리분석과 취득알선은 판례상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중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겸할 수 있다까지요. 그리고 박스에 법인인 개공이 상가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후 받는 보수는, 이건 중개업 아니죠. 분양 대행업이기 때문에 약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부칙상 개공은 부동산 경공매에 대하여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칙상 개공에게 제한되는 것 세 개 있죠. 요거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지역 제한을 받고, 경공매 업무를 금지한다. 아셨죠? 세 개.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6개를 확실하게 딱 짚어보고, 자, 갑니다. 대행이 나옵니다. 두 개 있죠? 해보세요. 뭘 집어넣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관리대행, 분양대행업이다. 분양대행에는 범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상담입니다. 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이죠. 매매 상담 등도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제한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법인 뭐 개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의뢰인이든 개공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상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업 그랬죠? 중개업은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그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 제공도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포인트죠.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용역의 알선입니까? 제공입니까? 알선업 그랬죠. 이사 도배업체를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요? 법인이. 아셨죠? 법인만 그래. 법인만. 그 다음에 경공매다 그럴 때 업무가 4개 있었죠. 권리분석 있고요. 또 권리분석, 취득알선. 이 두 가지는 판례상 뭐로 보더라?
중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필요 없다 그랬죠. 다만 뭐에 대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의 대리,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입찰 신청 대리를 겸하게 되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셨죠?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6개 다 하겠죠? 6개를 기억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기억해 보니까 앞에 주택임대관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잘라야 되죠. 앞에 건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니은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 되지요? 맞고. 디귿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컷 하시고요. 용역의 제공입니까? 알선입니까? 알선이라 해야죠. 제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분양대행의 대상은 상가 맞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까지. 맞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 살 수 있겠죠? 실제로 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고용인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면 돼요. 1항에 누가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 보조원을 그랬죠. 이게 뭐다? 고용인 종류입니다. 고용인 종류. 그리고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그랬죠. 사전 사후? 사후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는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다고?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다. 그리고 고용한 경우는 언제까지? 교육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요.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신고 의무를 해태하면 제재는요. 백과입니다. 백과. 아셨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거든요. 이것만 뭐라고? 업무 정지다. 그러니까 고용인 신고 규정 위반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뭐라고? 업무 정지라는 게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항에 소공은 중개보조원에 자 소공과 중개보조원 해가지고 행위가 아니죠.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줄 긋고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를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공이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죠. 개공이 책임을 지면 고용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공은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용인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인 해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고인정 있죠. 고용인 인장 정보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나오는데 소공은 뭐하다? 공인중개사로서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럼 중개업무 수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중개업무 수행이란 개공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럼 소공도 개공이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빼고 교부 보조는 오로지 개공만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예를 들면 설명서의 작성, 서명 및 날인까지는 누구도 소공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교부 보조만큼은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다. 그리고 그 중개업무 수행이란 확인 설명이나 계약서의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중개보조원이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쓰죠.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들어가요. 그리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다? 개공 등이죠.
등이라는 범위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어? 중개보조원도 들어가요. 그리고 중개업무 보조란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말합니다. 세 번째, 거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소공은 되는데 중개보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큰 건 자격의 유무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중개업무 수행 누가 해요?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소공이. 품위유지, 인장 등록, 신의성실, 공정중개 누구? 소공의 의무입니다. 행정처분도요. 누구? 소공이죠. 소공은 자격정지, 중개보조는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도 누가 한다? 소공입니까? 고용인입니까? 소공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누구? 소공. 직무교육은 그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한다 그럴 때 앞에 대상이 고용인이면 교육인데 소공이면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이면 직무교육으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그 일치 여부를 잘 물어요. 넘어가고. 그리고 고용인의 공통제한은 격격사유자 아니면 되죠. 그리고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다? 업무상의 행위는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일단 그 정리하면 요거요.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본다가 뭐였죠? 책임진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에 업무상의 행위입니다. 업무상의 행위는 뭘 말하죠? 중개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게 중개행위냐?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죠. 그래서 정의 딱 하면 외형상 객관주의다 이렇게요. 중개행위 여부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통념상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 경우에 판례가 뭐더라? 횡령입니다. 횡령. 세 개. 중개행위는 할 때 주관이냐 객관이냐 그것만 알아도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그러면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계공이 책임을 지는데 업무상 행위는 자 어떤 게? 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인의 행위가 과실 책임 손해배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요건 중개 행위일 것.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의 과실이 있을 것. 고의 과실이다. 과실은 중과실, 경과실?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 과실로 무슨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고의 과실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뭐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손해배상 요건을 갖췄을 때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업 공유회사는 자신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으로서 민사 책임을 진다. 이 무과실이란 말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마찬가지고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죠? 그래서 이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인 행위가 48조 3대 3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49조 1대1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행정, 형벌,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한위반이죠. 형벌에 해당되게 되면 행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양자를 모두 다 처벌하겠다. 이유는 개공이 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인 행위가 48조 위반이라면 여기 같은 조에 해당 조에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이 얼마죠? 3천만 원. 49조 위반이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그래서 벌금이라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벌금은 과실 무과실? 그죠? 과실 책임입니다. 뭘 제대로 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한다. 면책 사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벌금은 자신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타인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타인의 행위로 받은 벌금이니까 법 제10조에 뭐는 아니다.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나오면 X입니다. 아셨죠? 까지. 그리고 이건 자신의 책임이니까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니까 이건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거죠.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 만일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위반 중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소공이 위반했을 때 중개보조원이 위반했을 때가 다를 건데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누가 금지행위를 한 거다? 개공이 금지행위를 한 게 되고 따라서 개공의 등록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취라는 행정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근데 이 행위자인 소공은요. 소공은 자격 정지라는 행정상의 책임을 그러나 중개보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됐죠? 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그림을 정리를 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갑이 있고 케이스 문제입니다. 소공 을이 있을 때 개공갑과 소공 을은 의뢰인 중개 의뢰인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 병일입니다. 이렇게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상에서 개공과 소공은 의뢰인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 있죠. 자,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개공갑은 소공 을의 행위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의 성격 안에, 연대 책임의 종류 안에 진정 연대 채무가 있고 부진정 연대 채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어느 B에 대해서 돈을 빌릴 때 C가 보증을 썼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보통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 C가 A에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 이건 보통 앞에 아무 말이 없으면 진정연대 채무예요. 그러니까 B가 A하고의 특별 관계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B가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안 갚아도 되니까 다음에 잘 되면 뭐 밥이나 사 이렇게 넘어갔어요.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으로 대신 떼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줬죠. 그러면 C는 B한테 돈 갚을 의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진정연대 채무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대 책임. 그런데 적용 경우는 뭐냐면 그죠?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차가 있는데 그죠? 앞에 운전기사가 있고 차주가 타고 있어요. 사고가 났잖아. 그죠? 이 피해 입은 사람이 요 기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기사한테 당신에게는 내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는 차주에 있죠. 이 사람 둘이 연대 채무 관계 있는 거야. 차주에 대해서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한 효과가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를 뭐란다? 부진정연대, 진정연대 채무가 아니라는 부예요. 그게 예.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으니까 중개 의뢰인은 배상을 요구할 때 행위자인 소공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예, 개공한테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도 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선택, 공동,
그리고 혹은 순차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게 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지금 항상 이 예가 키에서 잘 나오니까 거짓말했죠. 이게 금지예요. 금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등록은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 1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각각 이제 어떤 책임을 지느냐. 지금 이 케이스가 보통 나오니까. 자, 그럼 지문 보시면서 다시 들었으니까. 첫 번째 민사책임. 고용인 행위가 손해배상 요건을 성립했을 때입니다. 즉 고용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러니까 지문에 보면 고용인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라고 나오거든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개공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만 개공이 책임을 져요. 이해하겠죠? 그게 업무상 행위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무과실 입증을 하거나 승관주의 의무 이행 관계없이 뭐다? 책임을 진다. 왜? 무과실이니까. 그리고 개공과 고용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에 책임을 부담하고, 이 말은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데 채무 면제 효과가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는 진정 연대 채무가 아니라는 뜻의 부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따라서 선택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개공은 고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개공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했죠. 그리고 업무 관련 행위냐 업무상 행위냐 중개행위냐 하는 그 판단이 고용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 수행 임금만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다? 외형상 객관주의다 이렇게요. 그리고 대표적 경우가 뭐라고? 횡령입니다. 횡령.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중개실무는 시점이 이렇거든요. 중개실무는 의뢰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거래시까지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까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중도금 지급이라든가 잔금 지급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 실무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닌데 실무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공의 행위는 거래계약 체결 후 행위라도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아셨죠? 거기에 하나 예를 적어보세요. 확정일자 취득 대행이라고. 확정일자 취득 대행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문제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개공이 보증에 가입했겠죠. 보증에 가입했으면 의뢰인은 개공한테 배상을 해줘 해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문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의뢰인은 개공이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 가입한 공제사업자한테 돈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개공이 민사조차로 그죠? 개공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의뢰인이 불편해요. 굉장히. 판결문이라고 배상을 지급해야 된다 확정만 되면 의뢰인은 그냥 공제사업자한테 지급하면 공제사업자 거절 못해요. 주게 돼 있어. 그럼 의뢰인을 보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계속 중개행위라고 주장할 거고, 그러면 지금 공제사업 중개행위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협회. 중개행위 아니다고.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될 거냐? 왜? 돈 나가는 거 공제 있죠, 공제. 공제가 원래는 회원간 상호부조예요.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구상권 행사하긴 하는데 구상권 행사하는 게 아무거나 그죠?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확인 설명 의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위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개업무 수행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안 해요. 개공이 의뢰인에게 고의로 일부러 중과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아야 뭐하고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공제금 지급했다고 무조건 협회가 개공한테 돈 내놔 이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돈을 지급하고도 회수를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급 안 하려겠죠. 그럼 따지는 거다. 이거 중개행위 아니라고. 그런데 확정일지 거래계약이 체결될 이때 사실은 이때까지가 사실은 그죠. 정확하게 개공의 의무예요. 실무 범위예요. 그런데 여기 이후의 과정도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있죠. 개공의 중개공의 행위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책임진다고. 책임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확정일자 취득 대행을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 금요일 날 있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계약 체결 후 이틀 이일이 경과된 때부터 제한 물건 등의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다른 타악을 위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특약사항으로 넣어놔요. 보통. 왜냐하면 이 특약사항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계약을 체결했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은행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죠. 근데 임대인은 은행 가서 돈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순위가 누가 빠르죠? 건조당이 선순위잖아요. 효력은 이제 다음날 0시 발생하니까 우선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틀 이후부터 권리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특약사항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임대인한테는 계약서를 주고 임차인한테는 계약서를 줘야 되는데 이 개공이 그런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람이 임차인 바쁘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하고 그죠? 요거 확정일자 받아줄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계약서를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일이 있어갖고 바빠가지고 아차한 거야. 그래서 딱 가야 되지 생각하니까 해가 졌어. 동사무소 직원은 다 퇴근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빨리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그 임대인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버린 거야. 그거 어찌 되지? 똑같아요. 이 사람은 임대인은 하나도 위반한 게 없어요. 왜? 특약사항이 이틀 이후로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받으니까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왔어. 당연하죠. 임차인이 없으니까요. 뭔 알겠죠? 그런 경우에 확정일자 취득 대행도 만약 그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되면 개공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는 거죠. 예, 그거. 그래서 중개 실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케이스. 그리고 밑에 그 판례는 우리 문제에서 보셨죠? 매수인의 자금 부족을 하는 개공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피의를 붙여가지고 그죠? 팔고 중도금 지급 전에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고 본다 하는 건. 두 번째 형사책임은 연결고리가 형벌, 양벌,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고용인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될 때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고용인의 형벌 중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가한다?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죠?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고용인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받은 벌금으로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공의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두 번째, 양벌 규정은 행정처분이나 질서벌, 과태료 처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질서벌이 뭐라고요? 과태료. 그리고 세 번째, 고용인은 행정형벌 중에 하나를 징역 또는 벌금을 이 말이고요. 개공은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예를 들어서 고용인 행위가 48조 3대 3이면 개공에게는 3천만 원이죠. 이하. 그리고 벌금형 그 다음에 49조 1대 1이라면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누구한테? 개공에게 과한다는 뜻이다. 개공이 고용인 때문에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절대적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네 번째, 양벌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면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벌금이 과실 무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무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과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죠? 진짜 알고 이해하는 거죠? 또 뒤에 물으면 또 다른 소리 할 거죠. 그러니까 과실 책임이니까 벌금이 선고돼도 구상권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자기 잘못이니까. 그래서 고용인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개공 자신의 책임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되어 있고요.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 틀린 거야? 맞으니까 적어놔줘. 그게 행정처분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상취 이거.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무슨 뜻이지 이거?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 혹은 업무 정지를 말하고 다만 절치 있어 없어요? 없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개공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되어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자격 취소의 경우도 있다 없다? 없다까지요. 지금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얘가 이거거든요. 이 케이스인데 그러면 자 소공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 책임으로 민사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몇 대 몇? 1대 1 거고 행정처분은요. 딱 요거예요. 딱 세 개. 딱 요 숙주 그대로요. 그 다음에 개공은 어떻게 될까?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동조항에 규정된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거고 그리고 그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치는 동시에 뭐가 될까요? 업무정지 유효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상치 또는 업무정지를 이렇게 이 케이스를 그냥 기억해도 돼요. 고용인, 금지행위, 배상책임 그 세 가지 파트에 똑같이 나오니까 이 문제가.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1번 어른 자격정지다. 맞죠? 2번 어른 1대 1이다. 맞죠? 3번 등록관청은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번째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유한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그죠? 면책 사유 있다 그랬죠? 까지 병은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요렇게요. 직접 이렇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 예.